네, 오늘은 트로이아 그 조상들에 대해서 약간 일리아스에서 표현된 그 몇 가지 사실들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트로이아군은 세 개의 주요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트로이아인들로 구성된 군이에요. 이제 그 주위를 맡은 건 헥토르가 되겠어요. 그래서 트로이 그 성과 그 주변 지역이 되겠죠. 주로는 이제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들이 활약을 많이 해요. 두 번째 군은 여기 보면 다르다니의 사람들, 다르다니에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다르다니에는 다르다노스가 사모트라케 섬에서 이쪽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주하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죠. 그 도시 이름이 자기 이름을 따서 다르다니에 이렇게 불렀는데, 그 주변 지역 살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제 위치는 지금 현재 밝히기는 어렵죠. 이대산 근처라고도 하고, 아니면 조금 트로이아 쪽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넓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맹군이라고 불러요. 이건 일관되게 계속 일리아스에서 보면 트로이아군을 이런 방식으로 부릅니다. 트로이아인, 다르다니에인, 그다음 동맹군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반면에 이제 헬라스 군들은 뭐 거의 아카이오이족 이러면 전체예요. 구별해서 부르는 건 아니고, 또 다나우스 백성 이럴 때도 거의 전체를 얘기해요. 아르고스인 할 때도 전체. 그러니까 뭐 그리스인들은 같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같은 민족이었다. 트로이는 사실 동맹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언어도 그렇고 이 체계성도 그렇고 아카이오이족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중구난방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트로이라는 그 지명 이름은 다르다노스의 아들이 에릭토니오스였죠. 그리고 또 일로스가 있었는데, 일로스라는 아들은 다르다노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는 것 같아요. 아들 자손 없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릭토니오스는 굉장히 인간 중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했고, 말을 굉장히 잘 사육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트로스였는데, 이 트로스에 대해서 행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을 트로이아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트로스 아들 가운데 또 일로스가 있어요. 트로스의 삼촌뻘 되는 일로스가 있지만 또 자기 아들 이름을 일로스라고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르다노스의 아들 일로스, 그 일로스가 어떤 존재였을까? 자손 없이 죽었는데 다르다노스에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릭토니오스의 그 아들 트로스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도 첫째 아들의 일로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로스에게는 자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이 붙어진 거겠죠. 일로스란 이름에 의해 가지고는 또 주변 지역을 일리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리오스라는 거는 또 트로스의 아들인 일로스 왕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다르다노스에서 왔고, 트로이아, 그건 트로스 왕에서 왔고, 일리온 또는 일리오스, 이거는 일로스 왕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주로는 트로이아라는 말을 일리아스에서는 거의 많이 쓰고 있어요. 트로이아. 일리오스라는 말도 쓰는데, 일리오스는 그 도성에 한정돼 가지고 약간 좁은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트로이아 하면은 트로이아 그 성, 그리고 성 안, 또 성 주변까지 좀 넓게 부르고 있는 이름이에요. 다르다노스의 아들 일로스, 행적이 전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아들 일로스, 그 아들 일로스가 일리아스에 보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 근데 생전의 어떤 행적, 공적,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무덤으로 나와요. 일로스의 무덤. 그 일로스의 무덤이 일리아스는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트로이아인들이 아가멤논에게 굉장히 쫓겨요. 그래서, 근데 다르다노스의 아들 일로스 무덤 옆을 지났다고 그 11권 167행에 보면 나와 있어요. 11권 167행에 보면은. 아마도 이런 표현은 일로스의 무덤이 좀 랜드마크처럼 좀 비중이 있거나 크거나, 아니면 트로이아인들이 원래 평야는 자기네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생활하고 즐기고 놀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약간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던가. 전쟁 상황이니까 그 앞에 거의 나오지도 못했단 말이죠. 이 전쟁을 보면 일리아스는 마지막 10년째, 9년째가 다 끝나고 이제 10년째 접어드는 전쟁 양상, 그 이야기를 한 50일간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호메로스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트로이아인들이 성 안에서 나오지를 거의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리스군들은 주변 지역을 약탈했죠. 그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킬레우스는 여러 성을 약탈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노예들을 막 뺐고 그런 상황들이 일리아스에 보면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0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트로이아인들이 성에서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지역이 일로스의 다르다노스의 아들 일로스의 무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권 167행을 한번 봅시다. 11권 167행. 이 상황은 아가멤논이 굉장한 활약을 펼쳐요. 그때 이제 헥토르만큼은 제우스가 날아다니는 무기들과 먼지와 사륙과 피와 소음이 와중에서 끌어냈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다나오스 백성들을 격려하며 명령히 추격했다. 상황이 나오죠. 트로이아인들은 굉장히 쫓겼어요. 근데 그 와중에 헥토르만은 제우스가 염려해가지고 끌어냈어요, 전장에서.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 이제 아가멤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나오스 백성들,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격려하면서 맹렬히 추격했어요. 그래서 트로이아인들은 들판 가운데를 가로질러 먼 옛날 다르다노스의 아들이었던 일로스의 무덤 옆을 지나고 또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 도시를 향해 달아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무적의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고함을 지르며 추격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스카이 아이문과 참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앞서가던 자들이 그곳에 멈춰 서서 뒤따르던 자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아직도 들판 가운데를 지나 달아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리스가 제우스의 명을 받아가지고 헥토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헥토르한테 아가멤논이 저렇게 하고 있을 때는 맞서 싸우지 말라. 근데 아가멤논이 상처를 입어서 뒤로 물러설 때는 그때는 이제 전방에 나가서 싸워라. 이런 지령을 내려주고 있어요. 호메로스는 이 들판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르다노스의 아들이었던 일로스의 무덤 옆을 지났다. 그러니까 그 무덤 옆을 지나서 스카이 아이문과 참나무가 서 있는 곳, 거기는 거의 이제 성체, 성 앞이라는 거예요. 거기 성 앞에 참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지도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있죠. 그리고 그쯤 가면은 굉장히 안도가 됐겠죠. 첫 번째 안도는 아마도 일로스의 무덤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지역이다. 약간 우리한테 좀 안심을 주는,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아직도 들판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갔으면, 지금 후퇴하는데도 이게 정비를 잘하고서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자기 살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성차 앞에 이르러서야 후방에 아직도 그 뒤쳐져 있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일로스의 무덤 옆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를 특별하게 썼고, 또 헥토르가 야밤에 일로스 무덤 옆에서 작전회의를 했어요. 10권 415행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헥토르를 위시해가지고 트로이아군이 굉장히 잘 싸워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용기가 더 생겼냐면, 밤이 되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야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마 거의 최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디에 있었냐? 일로스 무덤 옆에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어디에다가 캠프를 둘 것이냐? 트로이아인들에게는 아마도 뭔가 심적으로 안심이 되고 그런 지역에 뒀을 거예요. 너무 적진 깊숙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자기 성 앞에 진을 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려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으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 조상 일로스의 무덤, 그 무덤이 주는 안정감, 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파리스가 나중에 그 무덤에 이제 비석이 있었던가 봐요. 비석 뒤에서 디오메데스를 활로 맞춰요. 디오메데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잖아요. 어쨌건 활로 맞춰가지고 디오메데스를 전장에서 이제 후방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일리아스 11권 370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어디서 일로스의 무덤 그 뒤에서 파리스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정말 트로이아인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아모스가 헥토르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신을 아주 아킬레우스가 모욕을 합니다. 성체를 뭐 3바퀴 돌고 막 전차를 가지고 시신을 발가벗겨서 그 훼손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아모스가 이제 그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마부 하나를 데리고 이제 나가죠. 근데 그
그가 어디에서 일로스의 그 무덤 옆에서 헤르메스를 만나요. 일로스의 무덤 옆에서. 그 24권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은 349행이네요. 그쵸? 그 전에 보면은 지금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불러요. 헤르메스야,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너희 가장 큰 즐거움이고 또 너는 누구든 내가 좋아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니까 말인데 어서 가서 프리아모스를 아카이오이족의 속이 빈 함선들로 인도하되 그가 펠레우스의 아들 앞에 이르기 전에는 다른 다나오스 백성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헤르메스는 그리스 편에 서 있어요. 전쟁할 때, 신들끼리 막 전쟁할 때. 그래서 헤르메스하고 레토 여신이 이렇게 붙었을 때 헤르메스가 양보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명을 받아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트로이아의 왕에게 갑니다. 프리아모스에게.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349행에 보면 한편 두 사람은 일로스의 큰 무덤 옆을 지났을 때, 여기 일로스가 나오죠. 큰 무덤 옆을 지났을 때 물을 먹이기 위해 노새들과 말들을 강가에 세웠으니 어둠이 대지에 내렸기 때문이다.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때 헤르메스하고 만나요. 이때 전령이 헤르메스를 바로 가까이서 보고, 그쵸? 헤르메스를 가까이서 보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프리아모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아모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시신이 계속 훼손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홀로, 물론 이제 마부를 하나 데리고 가지만, 짐꾼을 하나 데리고 가지만, 그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러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부인도 말리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바로 일로스의 무덤 옆에서 밤이 찾아오니까 쉬려고 했던 거예요. 말들에게 물도 마시고. 어둠이 내렸어요. 그때 헤르메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스의 무덤이라는 그 지역을 보면 그 지역, 그 장소가 왜 호메로스는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그 일로스의 무덤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무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헥토르를 포함해가지고 트로이아인들이, 그 파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로스의 무덤 곁에서 나름 안도와 좋은 일과 이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로스는 살아서는 특별한 행적을 보이지 않지만 죽어서 이 후손들에게 어찌 보면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르다노스가 그 트로이아의 조상이잖아요. 다르다노스가 두 아들을 뒀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일로스가 일찍 죽었겠죠. 자손이 없이. 근데 그 무덤을 성대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에릭토니오스도 그 동생을 굉장히 흠모했을 거예요. 그래서 트로스, 자기 자식인 그 트로스는 자기 삼촌 또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 그 일로스를 그리워했는지 몰라도 자기 또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의 일로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일로스는 이 집안에 있어서는 뭔가 있는 거죠. 무덤도 사실 우리도 보지만 큰 공적이 없는 사람의 무덤을 뭐 크게 질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일로스의 무덤이 계속 나온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어요. 오늘은 물론 일로스라는 이름이, 일로스 왕은 유명하지만 다르다노스의 그 아들 일로스는 유명하지 않죠. 근데 무덤은 유명해요. 그래서 약간 미세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